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적 기업이 뭐고 또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또 사회적 기업을 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한번 그 조사를 해보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넓은 의미로는 사회적 영리 기업하고 비영리 조직의 중간 형태로서 그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나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어떤 기업이나 조직을 사회적 기업이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예, 사회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그 어떤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한번 보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그 극단으로 놓고 보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통적인 기업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통적인 비영리기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조금씩 하면은 사회적 가치에서 경제적 가치 쪽으로 쭉 나가서 보면 수익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과 이웃한 그 기업의 형태가 사회적 책임 기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 기업하고 사회적 책임 기업 사이에 이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통 사회적 기업 하면 이렇게 크게 넓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적게 보면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이제 사회 공헌 활동을 참여하는 기업 또는 경영상 이익을 위해서 사회 공헌 활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라 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불가불 그 책을 교재로 선택을 못하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이분이 이나현이라는 저자분이신데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 책에 녹여낸 거죠. 그래서 초보 그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고가 될 만한 서적이라고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말미에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착한 기업을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런 쉽게 얘기하면 이렇다라는 거죠. 돈을 벌어서 착한 기업을 만들고 싶어서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제 법적인 의미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이라면 누굴까요? 뭐 장애인도 있을 수가 있고, 노인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취업이나 또는 뭐 결혼 이민 오신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탈북자도 있을 수가 있고,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이들한테 사회 서비스를 주거나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또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재화를 또 서비스를 생산 판매를 통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이제 이 기업으로서 법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을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인증을 받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고 성남시에 있는 그 진흥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증을 받게 되는 거죠. 관련법을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7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고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 설립이 201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또 사회개발비 범위를 이제 확대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의 증가수를 보면 2007년도에는 55개에 불과했지만 이제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2020년 현재 약 3,000개가 더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통계표에는 2018년도까지 2,030개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 한 번씩 보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죠. 지역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 이제 사회적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조직 형태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첫째,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수익이 없으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최소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사업을 한다, 그거는 기업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사회적 목적을 실현시켜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목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경영에 근로자 대표도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특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업에서는 조금은 생소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조금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관이나 규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회사인 경우는 최소한 2분의 3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죠.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건비를 벌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없다. 사회적 목적을 실현시키고 그 많은 가치를 창출하느냐가 핵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7가지 인증 조건을 먼저 보면, 조직 형태는 이제 그 민법에 따른 뭐 법인 또는 조합도 되고, 상법에 따른 회사도 되고, 또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비영리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되고 비영리 민간단체도 되고 법인도 되고 뭐 주식회사도 되고 조합도 되고, 뭐 다 주식회사도 당연히 그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법인도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단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사회적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급 근로자를 고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급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한테 적정한 보수를,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유급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사회적 목적의 실현입니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인데,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회적 목적이라는 게 이 취약계층이죠. 그러니까 이들한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거나, 아시겠죠?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을 함으로써 이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그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즉 서비스 수혜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 등 이해 관계자가 그 조직에 주식회사가 됐든 조합이 됐든 법인이 됐든 뭐 협동조합이 됐든 여기에 의사결정 구조를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수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영리활동을 하되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거나 또는 그 영리활동을 해서 나오는 그 사회적 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그런 그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정관의 필수 사항이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 제 구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하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이윤이 사회적 목적을 써야 된다. 그래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이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라는 얘기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이윤을 별도로 사회적 목적으로 해서 별도로 쓰라는 그런 개념도 되지만 여기서는 좀 더 그 범위를 넓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리를 위해서 쓴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사업을 확장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사회적 목적이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넓게 해석을 하니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이모저모입니다. 일자리 제공형은 근로자의 50%를 취약계층으로 고용하면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한 세 가지, 네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일자리 제공형은 근로자의 50%를 취약계층으로 고용을 하면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이라는 것이 이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50%가 취약계층이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합형, 일자리 제공형이 있고 사회 서비스 제공형을 같이 하는 경우는 각각 30%씩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자리 제공형도 있고 서비스 제공형도 있는데 이들로 인해서 어떤 최근까지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됐는지를 한번 보면 2007년도에는 취약계층 고용률이 14,000명인데 사회적 기업의 고용은 25,000명이었죠. 쭉 가서 보십시오. 2020년 5월에 바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보면은 취약계층 고용률이 29,000명인데 불과한데 사회적 기업의 총 고용은 48,000명으로 거의 배에 가까운 수치에 다다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기업의 총 고용에 따르는 게 전부 다 취약계층을 채용한 건 아니죠. 이 중에 이제 상당 부분 사회 취약계층이 이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나름대로는 어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상당한 버팀목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기업 양적 성장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본대로 기업 수도 그렇고 고용 인력도 그렇고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사회적 기업은 이제 고용 없는 성장과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10년간 매출과 같은 경영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최근 이러한 개별 기업 단위의 성장을 넘어 지역과 업종 단위의 다양한 협력을 토대로 한 걸음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의 목적이 뭐냐? 인증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하고 있는데 그 인증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이제 국민과 사회로부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신뢰를 확보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죠. 두 번째는 이제 기업 등에 있어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립이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퀘스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이제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재정, 세제, 경영, 활로 등 지원해서 육성을 한다라는 거죠. 넷째는 이제 부적절한 사회적 기업의 출현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 목적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신뢰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자립을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또 세제 경영 판로 등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고 또 부적절한 사회적 기업의 출현을 방지하는 데 이렇게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이 도대체 어떤 형태인지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비영리 기관이 있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있고 영리기관. 영리기관이 이제 경영 그 어떤 이윤을 추구한다면 비영리기관은 어떤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한번 보면 동기는 이제 비영리기관의 이타성이라고 한다면 영리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그죠?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핵심 가치는 사회적 사명이 이제 비영리기관이고 영리기업에서는 수익성, 효율성이 추구라면 사회적 기업은 이제 공익성과 시장성을 균형을 맞춘다라는 거고 동기도 이제 이타성과 이윤의 어떤 그 혼합된 동기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그리고 목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제 재무적 가치도 추구한다. 영리 기업은 이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고 자본제도는 이제 자선적 자본 및 정부 보조금을 가지고 비영리기관이 운영이 된다. 영리 기업은 이제 투자적 자본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운영이 된다면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자원 조달이 이제 혼합되어 있다. 정부도 일부 지원도 받고 개인이 투자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 수익 용도는 이제 비영리 기관은 비영리 목적 사업이라면 영리 기업은 투자자한테 배당하고 또 재투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회적 기업은 기업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재투자, 사회적 사명이 이제 수익의 용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 수준은 이제 비영리 기관은 리스크가 별로 없죠. 왜? 이타성이 있고 뭐 자원 조달을 정부나 이제 자선적 자본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영리 기업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리스크 감수를 이제 감창하는 반면에 사회적 기업은 비교적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왜? 기업이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을 딱 비교를 해보면 일반 기업은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고 기업 주주, 소유주에게 이제 책임성을 갖는다면 책임성을 갖고 주주나 소유주에게 이제 수익을 배당하는 반면에 사회적 기업은 이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거다. 그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하거나 취약계층한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과 고객, 그 다음에 지역사회 및 사회적 투자자들한테 책임성을 갖는다. 이윤의 대부분을 사회적 목적으로 위해서 재투자하고 환원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개념, 기업의 개념 요건은 각각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경제적 차원하고 사회적 차원을 보면 재화 생산 및 서비스를 판매 활동을 하고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을 리스크를 안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유급 노동을 이제 추구하는 반면 사회적 차원은 이제 지역사회 공헌하고 시민조직에서 출발한 어떤 주도성을 갖고 자본의 기반을 두지 않은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근로자나 이해관계자도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를 포함한 참여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제한적으로 이윤 배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의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이제 그 인증 형태로 따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있고 또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거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것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면 지역형 그 예비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 부여는 이제 사회적 기업은 인증을 하고 있고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정을 하고 있고 주체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지역형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이제 자격기간은 인증 취소나 반납 전까지는 계속 사회적 기업을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지역형은 최장 3년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기 요건은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가지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고 지역형 그 예비 사회적 기업은 크게 4가지만 갖추면 이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범위도 조금 다른데 그 부분도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제도 비교 두 번째 장표인데 사회적 목적인 경우는 이제 일자리 제공형,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제공형,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공헌형, 그 다음에 혼합형, 기타형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기 요건은 아까 이런 자기 요건을 갖추는데 이 자기 요건에 대해서 여기 이제 자기 요건이 아니고 이건 이제 지원입니다. 지원 그 내용이에요. 사회적 기업의 지원받는 분야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이제 지원받는 분야가 약간 다른데, 이제 경영 컨설팅부터 인건비 지원, 사업 개발비 또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 기업과 아카데미 사업,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시설비 지원, 세제 지원, 전문인력 채용 지원을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면,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이제 컨설팅 해주고 사회적 그 일자리 인건비도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도 지원을 받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또 사회서비스, 사회적 기업과 아카데미 사업 이제 이런 것도 참여할 수 있는 반면에, 뭐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전문 인력 채용 지원은 이제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이제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면 2표입니다. 자,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직접 지원하는 사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는 양쪽이 다,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도 양쪽이 다 해당되는 거아니에요. 앞표 장표랑 좀 다르네요. 요 장표가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간접 지원은 사업개발비도 다 받을 수가 있고, 경영 컨설팅도 다 받을 수가 있고, 세제 지원은 이제 사회적 기업만 받을 수가 있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사회적 기업만 해당됩니다. 융자 지원은 이제 양쪽 다 받을 수가 있고,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사회적 기업만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앞에서 소개드린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분이 이제 이나연 그 사장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의 그 사회적 기업이 이제 여기입니다. OSD라고 그래가지고 교육 문화 컨텐츠 사회적 기업 OSD 주 OSD인데, 이제 이분의 그 첫 번째 어떤 그 뭐니까 미션이랄까, 이 부분을 한번 보면 가치 공유의 OUR 드림 인 소사이어티 함께 성장하는 사회 추구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장표를 그리고 있죠. 협력 파트너는 누구고, 방과 후, 또 학교, 사회적 기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이제 자기 그 어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렇게 딱 그려두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ODS 이 기업이 뭐 지속이 아니라 선도가 목표인 기업 OSD 해가지고 결혼 이주 여성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적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대구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나연 대표고, 직원은 이제 39명이고 상근 7명, 비상근이 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수상 경력도 화려하네요. 많은 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사회적 기업은 이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베어베타라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보면은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일하기 쉽도록 직무를 설계해서 제공하는 회사라는 거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의무고용의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을 설득해서 장애인들한테 이제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래 이를 위해서 이제 숙달되기 쉬운 인쇄라든지 복사 분야를 시작해서 지금은 디지털 인쇄, 원두커피 로스팅, 제과 출력, 제본, 명함, 리플렛 뭐 이런 업무까지 이제 늘리고 있다. 베어베타 직원 수는 200명이 넘고, 그중 발달장애인은 87%다.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죠. 그 장애인을 그러니까 87%가 엄청난 많은 인력을, 그러니까 한 160명 정도 이상을 그 발달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게 이제 오해와 편견을 넘다 픽핸즈라고 그래가지고 에이즈 예방협회 대구 경북지회 봉사자들과 에이즈 감염인들이 만든 레드리본 사회적 기업 조합이죠. 그 다음에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타파하기 위한 픽핸즈라고 이제 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과제를 말씀드리면, 본인이 알고 있는 사회적 기업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요 위에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 말고 다른데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아까 뭐 한 3,000개 가까이 된다고 했으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사회적 기업은 뭐 엄청 많다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나를 선정을 해서 명칭, 그 다음에 이들의 기능,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활동이 뭐가 있는지 조사해서 한 페이지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6월 8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차에 또 이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